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인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 한 모금의 기적. 정수기 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물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돗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고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예.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네.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럼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쌓이는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예.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인과관계를 모르겠지만.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교수님 뭐 앞에도 뭐 또 가지고 나오셨고 예, 이와 관련해서 부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시간이 걸리니까 수지부터 눌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뭡니까? 이건 이제 그 두 종류의 그냥 물이 있어요. 두 종류의 물이 있는데 여기 왼쪽은 수돗물이고요. 오른쪽은 정수기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길지 두 개 다 이렇게 투명하고 하얀 물인데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길지는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수기 물을 먹으면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 물 속에 미네랄이 없게 되면은 순수한 H2O가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순수한 H2O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 속에도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에 갖고 있는 체액하고 네. 정수기 물하고는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신 물이 빨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벌써 색깔이 변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생겼습니까? 저게 약간 누르스름한가 저쪽? 예, 왼쪽이 이제 그러네요. 좀 불구스름하게 이제 오른쪽 색으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알겠네. 오, 야. 오, 많이 다른데? 무슨 보리차 색깔 비슷해요? 예, 저는 경험이 없는데 그 일부 이제 그 정수기 판매하는 그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대요. 보여줘서 아 보세요 수돗물이 이렇게 뻘겋게 되었다. 이 오른쪽 우리 정수기 제품의 물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순물이 많으니까 이건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주부들이 산답니다. 아니 그런데 주부가 아니라 내가 그 샀어요 250만 원 주고 이물 깨끗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전기분해 장치라는 걸 지금 꼽은 건데 전기분해 장치에 의해서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한다는 예, 것은. 예, 예. 반응한다는 물질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반응이 없는 것은 정수기 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익한 성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네랄
미네랄이 없는 물 어떤 점이 좀 위험합니까, 최은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태양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금속 이온이라는 게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분해에 의해서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금속들 중에서 색깔을 띠고 있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한 네.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하거든요. 예. 당연히 뭐 철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피와 뼈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신경이제에서의 흥분 전달이라든지 이럴 때도 나트륨 이온을 비롯해서 많은 이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미네랄 성분, 무기이온 염류를 완전히 이제 제거한 그런 물은 네. 좀 이제 건강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월 교수님, 이거 쭉 얘기 들어보면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실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와카야마라는 현에서 무로병이라는 희귀병이 생겼는데 처음엔 전염병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너무 깨끗한 물을 먹어서 생긴 일이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맑은 투명한 물을 먹었더니 실제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뇌나 척추나 이런 쪽이 손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워터 소믈리에 김도형 교수님, 또 이 정수기물은 좀 안 좋은 점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나요? 워터 소믈리에 김도형 고수. 물맛은 그 미네랄 함량이나 그리고 또 온도 그리고 또 용존 산소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미네랄이 주는 그런 짭조름한 맛 그리고 달달함 그리고 또 쓴맛 네, 이런 것은 정수기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수기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영혼이 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없을 무자 만미자 무미군요. 보니까 산성 B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했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돼? 보셨어요. 그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정수기를 통해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돼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31명 중 68%인 21명의 아이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정수기 물로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시는 물도 정수기 물이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황일까?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모발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양을 통해 인체 내의 미네랄 상태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인체 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액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현상에 착안한 검사 기법이다. 정수기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다른 학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촌 지역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0명 중 90%인 18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산속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학교 급식 조리에도 역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역시 수돗물을 마시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태일까? 이들을 대상으로 역시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 숫자와 방법은 도시학교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두 학교 학생의 모발 분석은 메디넥스에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확인됐다. 도시 학생의 경우 7명, 농촌 학생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역삼투약 방식의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미네랄 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을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있는 칼슘이 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아연 이런 부분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 현상. 이들이 마시는 정수기 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라는 태아.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I would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이들. 이들에게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유가 공급된다. 그런데 이 우유를 탄 물이 대부분 정수기 물, 즉 각종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인 것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에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미네랄과 관련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의 80% 이상이 역삼투압 방식이다. 강제로 물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 필터는 어떤 구조일까? 그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봤다. 필터의 구조는 극히 치밀했다. 공극의 직경이 0.0001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입자도 통과시키지 않는 구조였다. 이렇게 치밀한 필터 구조를 통과한 정수기 물은 과연 어떨까? 일반 수돗물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울산과학대학에 정수기 물과 수돗물의 미네랄 함유 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성분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기.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됐다. 정수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Water without minerals is like rainwater or distilled water, which we for generations have known that we shouldn't drink because it drains the body of minerals in case you don't get them from other sources.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미네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시도했다. 실험 대상 질병은 대표적인 현대 성인병인 당뇨. 실험용 쥐에 당뇨를 유발시켰다. 당뇨가 발병한 실험 대상군. 혈당 수치가 580을 넘어서는 고위험군이 됐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 생쥐를 세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해 보기로 했다. 한 집단엔 정수기 물, 다른 집단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크롬이 함유된 물, 그리고 나머지 집단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공급했다. 실험 기간은 한 달 정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측정을 하면 과연 우리가 투여한 이 물질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시게 하는 물만 다를 뿐 실험 대상 쥐에게는 똑같은 먹이가 공급됐다. 4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다시 혈당치를 검사했다. 실험쥐의 혈액을 채취,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간이 검사만으로도 수치의 차이가 나타났다. 3개 집단 모두의 혈액을 채취,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반면 크롬이 함유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차이의 원인은 미네랄이었다. 그 미네랄이 그런 췌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 대사 그리고 그 인슐린의 그 저항성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기 물은 달랐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증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물은 그 당뇨병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맑은 물,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그렇지 않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 우리네 일상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발효 과정에서 이미 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천연 자연수와 수돗물은 발효가 활발한 데 비해 정수기 물의 발효는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모의 상태는 어떨까? 미네랄을 함유한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확연했다.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은 그 효모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증식도 빨리 하고 양도 총균수도 많을 겁니다. 마침내 세 종류의 막걸리를 빚어냈다. 이들 완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분포는 어떨까?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해 유산균 숫자를 세어봤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 비해 미네랄이 함유된 물로 빚은 막걸리에는 3배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었다. 아주 유익한 미네랄이 있을 때는 발효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똑같은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풍미가 좋아진다든가 맛이 깊어진다든가 미네랄이 없으면 발효가 뭐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상당히 좋은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발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미네랄 물과 그것이 없는 정수기 물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각기 다른 물을 이용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한 것이다. 콩은 동일한 국산 품종을 준비했다. 아마 물에 따라서 뭐 pH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물이 그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 종류도 조금 다르고 또 하기 때문에 아마 식물 생장에 그 많은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험에 사용될 콩의 개수를 일일이 헤아렸다. 콩나물 기르기에 동원된 콩의 개수는 각 250개.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물을 이용한 콩나물 기르기가 시작됐다. 과연 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일주일 후 콩나물이 눈에 띌 정도로 자랐다.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물의 그 미네랄 함유량은 콩나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실험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그 성장률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성장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성장률의 차이만 있는 것일까?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역시 정수기 물에서 자란 콩나물과 미네랄이 함유된 물, 그리고 수돗물 콩나물을 비교해봤다. 이들 콩나물 사료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분석했다. 예상대로였다. 정수기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비타민 C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최근 이 병원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까닭 모를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30대의 이묘정 씨. 가정의학과 유병행 교수는 원인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증상에 대해 미네랄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묘정 씨의 모발을 채취, 미네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묘정 씨에게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두통이나 불면증의 원인도 미네랄 부족인 것으로 판단됐다.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칼슘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전신도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들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담백하고 정말 아까 얘기하는 골고루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있는 음식들을 천연적인 걸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네랄의 풍부한 맹물 먹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죠. 물은 많이 먹어서 절대 해될 게 없습니다. 이묘정 씨의 일상은 어떨까? 채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키우는 이묘정 씨. 그녀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두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한다.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 이 물로 탄 우유를 먹여도 괜찮은 것일까? 어른들인 경우에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만은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그런 학동기 아이들에게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또 아연, 또 철분 또는 이런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진다든지 또는 성장에 지연 온다든지 또는 어떤 성격의 이상 같은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5년 전에 만들었던 첫 번째 육각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본에 있는 그 물 사진 작가 마사루 이모토 박사가 이렇게 물을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마사루 이모토 박사한테 이 물을 보냈더니 육가수가 안 됐대요.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 물을 9분 돌려서 일본에 보냈는데 완벽한 육가수로 판명됐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보내왔어요. 저렇게 먼저 만들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로 다시 만들어 갖고 한 거는 완벽하게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육각수 기계가 탄생됩니다. 이 육각수물은 저희 회사 거 외에는 영원히 못 만들어요. 저희 회사 외에는. 이 제품에 전 세계 판권, 제조, 특허 다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 제품의 값어치가 최소한 1조 달러입니다. 이거 하나의 값어치가 1조 달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무수히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마시는 액체 상태의 물이나 얼음의 형태 또는 수증기와 같은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의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5개 또는 6개가 모여서 각각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세포, 곧 건강한 세포 주위의 물은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지만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세포, 곧 건강하지 못한 세포에서는 오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고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 안에 물의 구조가 무질서하게 되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포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주위에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는 물, 곧 육각수를 공급해주면 암, 당뇨, 노화 등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육각수론입니다. 먼저 물 분자가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수없이 많은 물 분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소 결합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 분자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의 물 분자가 가까이 있을 때 1번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2번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이것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접착제로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분자는 이 수소 결합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이 결합할 수 있는데요. 전무식 박사님은 이 물 분자들이 각각 수소 결합으로 결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물질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물 분자 5개가 모인 오각형의 구조와 6개가 모인 육각형의 구조의 존재 확률이 다른 구조들보다 대략 5배에서 많게는 200배 등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 분자 2개가 안정적인 수소 결합을 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물 분자의 산소 원자와 2번 물 분자의 수소 원자 사이에 수소 결합, 즉 산소, 수소, 산소의 결합 모양이 직선일 때 가장 안정적인 결합이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구조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 수소, 산소의 결합 모양이 직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물 분자는 5개 또는 6개가 모여서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물과 이온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에는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온을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미네랄입니다. 물은 용해력이 높은 물질인데요. 용해력이 높다는 것은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녹이면 잘 녹듯이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이온이 물에 그냥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이루는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2가지, 곧 구조 형성성 이온과 구조 파괴성 이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칼슘, 리튬, 나트륨, 아연, 철, 구리 등 구조 형성성 이온의 경우는 물 분자들이 더 큰 고리 구조를 이루게 하고 마그네슘, 칼륨, 루비듐, 알루미늄, 염화, 브롬 등 구조 파괴성 이온의 경우는 물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고리 구조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조 형성성 이온 주변의 물 분자들은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구조 파괴성 이온 주변의 물 분자들은 육각형 고리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구조인 오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이온이 존재하는 물은 물분자들이 오각형 또는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체 분자 주변의 물은 62%가 육각수이며 100%의 육각수를 공급해 준다면 질병의 치유와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각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세상에 발표된 것이 아니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식 박사님은 육각수를 발견은 하셨지만 육각수를 상용화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박사님의 저서 육각수의 수수께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육각수의 존재 비율이 100%에 가까운 참으로 이상적인 물을 마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런 근사한 장치가 시판된다면 그 가격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도 당장 뛰쳐나가서 살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구입하라고 권할 것입니다. 전무식 박사님은 100%의 육각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가 시판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육각수는 보시는 것처럼 물분자 6개가 모여서 안정적인 구조인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육각형 고리 구조가 무수히 많이 모여서 육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육각수는 이합집산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운동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육각수는 물분자 6개가 모여서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이루었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육각수 내부에서는 물분자들이 육각형의 고리 구조 그대로 고정인 것이 아니라 육각형 고리 구조가 형성되었다가 부서지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분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 이유는 1000억 분의 1초마다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1초도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요. 1000억 분의 1초는 1초를 1000억 번 나눈 시간으로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육각수는 물분자 6개가 육각형 고리 구조를 이루었다가 흩어졌다가를 반복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물분자의 크기입니다. 물분자의 크기는 3.8 옹스트롬입니다. 먼저 옹스트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옹스트롬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밀리미터, 센티미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1옹스트롬은 보시는 바와 같이 1mm를 1000만 번 나눈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노미터보다도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물분자를 나노미터로 나타내면 0.38 나노미터로 1 나노미터보다 작습니다. 즉 물분자는 우리가 쉽게 인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육각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분자 6개가 모였지만 그 역시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